38년간 군 복무를 했고 육군 군수사령관으로 전역을 했죠. WBB 왔다, WBB 온다, 물공수. 그러니까 비행기로 북한 지역을 침투해서 정찰 감시도 하고 폭파도 하고 하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늘에서 사라진, 지금 같은 전화라도 할 텐데. 여기는 북한 지역이다. 생존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괴로운 시간이었죠. 2시간이 돼도 4시간이 돼도 8시간이 돼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정황래 장군님과 네. 국방 안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38년간 군 복무를 했고 육군 군수사령관으로 전역을 했죠. 진짜 모습, 본 모습을 한번 보자. 첫 번째 얘기가 이게 언제적 얘기죠? 대대 종합훈련이라고 해서 4주간의 종합훈련에 첫날 훈련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특전사를 중령 때 처음 가게 된 거예요. 완전 초짜죠. 초짜. 네, 처음 간 사람이니까. 우병하고 특전부대랑 많이 차이가 있나요? 많이 차이 나죠. 훈련하는 것도 하고 지금 편제도 다르고 구성 요원도 그쪽은 전부 다 부사관급 이상으로. 전문군인들. 그렇죠. 그다음에 전부 다 지원병들이죠. 대대장 계급은 높으니까 면전에서는 얘기 못하고 WBB 왔다, WBB 온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 워로 블랙베네 물공수. 인정 안 하는 건데? 그렇죠. 공수부대가 아니다 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소리를 다 이렇게 했으니까 나름대로. 지휘관에 대한 그래도 이게 자존심 있는데. 그렇죠. 상당히 처음에 힘들었죠. 부임해서 한 달 돼서 예. 이 일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그 괴로운 시간이었죠. 대대 종합훈련이라고 해서 4주간의 종합훈련에 첫 시작 이제 비행기로 성남 공군비행장에서 전라도 남원 땅에 그것도 야간 강화를 한 거죠. 사실은 좀 낮에 하지 왜 굳이? 그거는 북한 지역에 실제로 낮에 떨어지겠습니까? 야간에 이제 전혀 가보지 않은 남원 상공에서 이렇게 가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날 기상이 갑자기 야간인데 좀 악화된 거죠. 바람이 많이 불고. 몇 월이었죠? 3월이죠. 그러니까 막 인전 겨울에서 봄으로 다 진입하는 그 당시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200개의 낙하산이 펼쳤는데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된 지점에 딱 떨어져 갖고 2시간 내에 직결을 해서 지리산 초남봉 방향으로다가 빨리 그 지역을 이탈해서 침투를 해야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어둠 속에서 낙하산이 사방으로 계획된 지점을 이탈해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사라진 5명의 대원들, 이 5명이 2시간이 돼도 4시간이 돼도 8시간이 돼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대가 안전하게 침투에 성공했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5명의 생존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죠. 첫 번째 결심. 그래, 우리 특전부대원은 강하다. 또 나는 우리 대대원을 믿는다. 얘들은 나에게 전부 다 들어올 것이다. 단지 시간이 걸리고 아마 지금 직결 지역으로 오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다 하는 확신이 있었고 책임은 어차피 대대장에게 모든 것이 왔으니까 대대장의 책임이다. 또 명분. 그래,
여기는 북한 지역이다. 나는 북한 지역을 가상하고 여기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북한이라면 누구한테 보고 그죠, 의존할 수가 없죠. 뭐 그렇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야 되니까. 그렇죠. 거짓말 보고를 한 거죠. 다 정상적으로 이병명은 공중 침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이제 지금부터 지상 침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보고를 한 거죠. 이상 없이 지상 침투를 한다. 만약 그게 이제 생각대로 안 되셨으면 허위 보고가 돼서 책임을 져야 되는. 4명은 발견을 했어요. 이 엉뚱한 시궁창과 계곡 속에 또 그 민가 속에 떨어지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어요. 전부 다 4명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8시간이 지나도 이 한 명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원이 죽지 않았다는 거는 낙하산이 나무에 걸려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낙하산. 낙하산 사람이 분류돼 있으니까. 네, 사람이 분류됐으니까 낙하산은 나무에 걸려 있는데 회수는 안 하고 그래 이 인원이 죽지는 않았구나. 살아서 낙하산을 놓고 이동을 했구나. 그래서 변수는 이제 줄어들었죠. 사망은 방향을 잘못 짚어서 다른 데로 이동했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남아 있는 거죠. 현지 군탈을 했거나. 그러니까 이제 죽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은 수색을 하면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스케줄이 있을까요? 훈련 스케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순간적으로 변경된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조치를 한 것 같아요. 4명의 환자는 민간병원으로 수송해서 같이 침투에 동참한다. 그 다음에 3개 지역대 중에 2개 지역대는 먼저 임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먼저 가라. 이틀이 지난 다음에 수색을 대원들은 막 하고 있고 서져 있는데 저 멀리서 걸어오더라고요. 복귀를 한 거예요? 저 멀리서 제가 보는 거야. 제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가사가 걸어오더라고. 우리 지역대장한테 야 저거 가사 아니냐? 저거는 100% 가사다. 군장을 하고. 이 남원 운봉디진 낙하산 타고 사라진 5명의 사건에서 저는 항상 중요한 키워드로 위기관리라는 얘기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위기관리 능력도 반드시 경쟁력이다. 위기관리에 경쟁력을 가진 자가 높이 평가받고 어떤 조직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다. 위기에서 영웅이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위기관리의 핵심 몇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첫 번째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조치의 첫 번째 항목이다.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부르고 더 문제가 확산되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통상은 아마 저거는 적당히 잘 해결될 거야. 저거는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날 거야 하면서 문제는 더 커지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결정과 적절한 타이밍은 자기가 생각할 때 한 70%만 만족하면 바로 고해야 된다. 10개를 다 갖출 때까지 기다리면 기회는 상실된다. 위기를 해결할 순간들은 상실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운봉디지에서도 정직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직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책임과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커버가 스스로에게 정직하신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책임지다는 자세가 있었어요. 우리 뭐 젊은이들이거나 조직에 관련된 분들은 위기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다. 경쟁력이다.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오늘 꼭 박 감독님하고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방송을 할 테니까요. 좀 귀한 시간 좀 앞으로도 많이 좀 내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조수해야 되나? 뭡니까? 필수입니까? 뭐 충성입니까? 오늘 화두는 저 특정부대니까 충성으로 하시죠. 충성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충성! 국악. 침투하라는 임무를 받고 어떻게 침투하지? 처음부터 뒤틀어져 갖고
방향을 잃었어. 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다다다다다다. 순간적으로 저하고 중대장 2명만 다리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독하게 시켰어요. 우리 부하들은 훌륭하다.